여러분에게 전해드릴 이야기는 사연자님이 7, 8살 무렵에 겪은 실제 사건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그날의 기억은 너무도 생생해서 절대 잊을 수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그날의 사건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사연자님은 당시 13층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토요일 밤이었고 평소보다 잠들기가 어려웠던 사연자님은 자정을 넘기고 새벽 3시까지 깨어 있었습니다. 깊은 밤 모두가 잠든 새벽 3시. 이 시간이 얼마나 기묘한지 여러분도 아시죠? 주변이 너무 고요해서 작은 소리도 크게 들리고 모든 감각이 더욱 예민해지는 시간입니다. 마치 세계가 멈춘 듯한 순간이죠. 부모님과 함께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사연자님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집안은 숨을 죽인 듯 조용했고 집안은 바깥의 소리 하나 없이 평화로운 듯 했죠.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 무언가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띵하고 엘리베이터가 13층에 멈춘 소리였습니다. 사연자님은 순간 깜짝 놀라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 시간에 누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우리 층에 왔을까? 새벽 3시에 누군가가 아파트 13층을 찾아온다는 것은 매우 이상한 일입니다. 평소라면 신경 쓰지 않았겠지만 그 시간의 기묘한 정적 속에서는 그 작은 소리조차 불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멈춘 후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발소리가 난다는 사실 자체가 크게 와닿지 않았지만 곧 그 소리가 정상적인 발소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신발을 신은 소리와는 달리 마치 맨발이 대리석 바닥을 밟고 다니는 듯한 타박타박한 소리였습니다. 그 기묘한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사연자님이 살고 있는 라인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상상해보세요. 새벽 3시 온 집안은 잠들어 있고 밖은 정적 속에 잠긴 그 시간에 누군가 맨발로 복도를 뛰어다닌다는 것은 매우 불안하고 섬뜩한 일입니다. 사연자님은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대체 이 시간에 맨발로 복도를 뛰어다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그 순간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멈추는가 싶더니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두드리는 소리였지만 곧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들려온 것은 한 여자의 절박한 외침이었습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그 소리는 복도를 울리며 퍼져나갔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땠을까요? 그 한밤중 한 여자가 절박하게 외치는 그 목소리는 사연자님의 마음을 두려움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더 이상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본능적인 공포가 사연자님의 온몸을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은 여전히 너무도 조용했습니다. 마치 이 세상에서 그 소리를 듣는 사람은 사연자님 혼자인 것처럼 느껴졌죠. 부모님도 여전히 깊이 잠들어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 외침은 점점 더 절박해졌습니다. 처음엔 그저 문을 두드리며 외치던 여자가 이제는 복도를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소리치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녀의 발소리와 외침은 가까워졌다가 멀어지기를 반복했고 사연자님은 점점 더 깊은 공포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여러분도 그 상황에 있었더라면 어땠을까요? 어린 나이에 그런 끔찍한 소리를 듣고 있었다면 공포는 말할 수 없이 커졌을 것입니다. 사연자님은 온몸이 떨려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금함을 참지 못했습니다. 결국 사연자님은 두려움에 떨면서도 현관문 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어른들이 말리는 것도 없었고 그 당시 너무 어린 나이였기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죠. 문에 달린 작은 구멍을 통해 복도 밖을 들여다보려고 의자를 끌고 와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그 구멍을 통해 복도를 바라보았을 때 사연자님은 평생 잊을 수 없는 광경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복도를 뛰어다니고 있는 여자는 긴 머리가 허리까지 내려올 정도로 길었고 그 머리는 마구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하얀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 옷은 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마치 공포영화 속에서나 볼 법한 끔찍한 모습이었죠. 여자는 그 피 묻은 상태로 복도를 끝에서 끝까지 뛰어다니며 끊임없이 살려주세요 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사연자님은 너무 놀란 나머지 그만 의자에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의자에서 떨어지며 머리가 부딪힐 만큼 충격적이었고 그제야 부모님이 깨어나셨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에게 말을 하려 해도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공포에 질려 온몸이 떨리고 눈물만 터져나왔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부모님이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사연자님은 너무 놀라고 무서워서 말을 할 수 없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서야 부모님도 복도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그 소리를 듣자 긴장감이 더 커졌습니다. 어른들 역시 그 소리의 출처를 알 수 없었고 그러면서도 문 밖에 나가 확인할 엄두는 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사연자님뿐만 아니라 라인에 살고 있던 다른 주민들도 하나둘씩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복도에서 들려오는 여자의 외침은 이제 아파트 전체를 공포로 몰아넣고 있었고 누구도 그 문을 열고 나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피투성이 여자가 살려주세요 라고 외치며 복도를 뛰어다니는 그 장면에서
누가 쉽게 문을 열 수 있겠습니까? 주민들은 모두 두려움에 떨며 현관문 너머에서 상황을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곧이어 누군가 경찰에 신고를 했고 시간이 지나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울리며 긴박한 분위기가 더욱 짙어졌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더 아슬아슬해졌습니다. 여자가 경찰이 오자마자 복도 끝으로 달려가 난간에 걸터앉아 경찰에게 외쳤습니다. 다가오면 뛰어내린다고 위협했죠. 13층이었기 때문에 상황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경찰도 쉽게 다가가지 못한 채 그녀를 설득하려 했었습니다. 주민들은 숨죽인 채 복도 끝에 앉아있는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언제라도 그녀가 뛰어내릴 것 같은 아슬아슬한 긴장감이 흐르며 누구도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때 한 주민 아저씨가 용감하게 나섰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복도로 나와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여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끌어당겼습니다. 그 순간 경찰들이 빠르게 달려들어 여자를 제압할 수 있었죠. 그날 밤의 공포는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가 남긴 핏자국은 대리석 바닥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아무리 청소해도 지워지지 않는 검은 자국은 주민들의 마음속에도 깊이 새겨졌습니다. 사연자님은 그 자국을 볼 때마다 그날의 끔찍한 사건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경찰은 사건을 조사했지만 그 여자가 왜 그런 상태로 아파트 복도를 뛰어다녔는지는 끝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그녀에 대한 여러 소문이 돌았지만 진실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의 사건은 미스터리로 남았고 사연자님의 기억 속에서 공포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